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이제 지방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권 이런 쪽에서만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있었고요. 특히 반포 지역에서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역시 서울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 지방에서도 하나둘씩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쪽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건설사들이 있었고요. 각자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차별화 겸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상위 브랜드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 브랜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가장 상징성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 두 개를 꼽자면은, 기존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있던 힐스테이트를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DH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림에서 원래는 이 편한 세상을 다뤘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고급화시켜서 아크로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밖에 대우에서 내세우는 서밋이라든지 혹은 롯데건설에서 나오는 르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왜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아파트에 있어서 사실 상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투자 관점이든 혹은 거주 관점이든 대장 아파트에 사는 것을 사실 누구나 목표로 하고 있을 건데, 이 대장 아파트에 있어서 외관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별화 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그런 욕구를 정말 잘 충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들이 또 빵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거에 고급 브랜드다라는 것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나 혹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훌륭하고 고급스러움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주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만 된다면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계약 체결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이엔드 브랜드로 바꿔달라 이런 기사거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대체 외관을 어떻게 짓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 반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죠. 자, 아파트 외관. 사실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느낌이 덜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가봤을 때는 이제 층고가 상당히 좀 커 보인다든지 혹은 동마다 층수를 같게 하진 않았구나 이런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기존에 이제 커뮤니티 이런 차이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포라고 하면은 그 옆에 단지들도 역시나 고급 브랜드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반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DH가 또 들어오기도 하죠. 이주를 다 하고 또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포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제 DH 반포 라클라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 외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곡선 형태의 건축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급 아파트의 정수를 좀 보려면 우리가 개포동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포동에는 현재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고 또 들어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일 외관이 예쁜 아파트들을 보려면은 이 개포동으로 가면 된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DH 자이 개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문주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관에서부터 엄청난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리자면
DH 아너힐즈 이런 것도 있죠. 상징성 있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이런 단지들이 다 DH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한강변이라든지 혹은 강남 쪽에 이러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광역시급들 중에서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뭐 지방 광역시에서도 큰 지역들이 있죠. 바로 부산, 대구, 대전입니다. 자, 이 고급 브랜드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부산입니다. 자, 부산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가 있죠. 자, 해운대를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입지라고 꼽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동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마린시티, 자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곳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값이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지역이 이런 백스코가 있는 지역이죠. 자, 이 뒤에 바로 우동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데 3호 가든을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여서 지을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방 최초로 아크로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 1,5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5,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21년도 3월 작년이죠. 1년 전쯤에 시공사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업 시행 인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대형 문주 뭐 이런 특징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뭐 커튼 월룩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테라스 하우스 전원주택 같은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한 곳도 있고요. 테라스 하우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스카이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컨시언스 라우지 이 건축적인 것을 봤을 때는 뭐 전혀 서울 강남권 부럽지 않은 건축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자,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적인 요소들을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사실 뭐 부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스코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또 제일 큰 곳이죠. 백화점 중에서.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원가라든지 혹은 학군, 교통 지금 2호선을 지나고 있고 또 동해선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20억 정도의 입지값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사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동 1구역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뭐 2구역, 3구역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백스코역 바로 뒤쪽에서 2구역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데는 이제 민간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역 바로 뒤쪽에도 3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1구역이 가장 빠른 상황에서 85년도에 지어졌고 15층 층수이고요. 지금 가격은 84 타입 기준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 가격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이제 중층 재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대구 지역인데, 자, 대구 안에서 이제 수성 1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조감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총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19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크로 르비아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수성구라고 하면 이 범어역 일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오른쪽 이 범어역에서 만촌역 사이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성 1가 재개발을 요 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파트로는 신세계타운 밑에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대구에서는 이 달구벌대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입지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좋은 입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 이제 연결성을 보자면은 기존의 수성 롯데캐슬부터 이어지는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가 붙어져 있고 신천이 이 대구에서 보면은 중심가에서는 거의 유일한 자연적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신천뷰가 또 나오는 곳입니다. 3호선이 가깝게 있고요. 자, 한 1km 조금 넘게 거리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로 잡을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도 면적이 일단 크고 사업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게 된 거겠죠. 요 밑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요 밑을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축 아파트들이 현재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 물량이 많고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라서 가격이 좀 흔들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리를 잡고 나면은 충분히 좋은 입지가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지역이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대전에 장대 B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장대 B구역입니다. 자, 뭐 B구역이라는 이름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양옆으로 A와 C 구역이 있고요. 사실 B구역이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고 AC는 이제 막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H, 지방에서 최초로 이제 DH가 수주를 따내게 되었고요. 원래는 GS에서 진행을 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번 달에 2022년 2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요. 사업비가 8,800억 정도, 거의 1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던 곳이었다. 자, 면적은 97,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는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건데 앞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대수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적 편집들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 큰 평수로 들어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당히 상징성 있게 지금 조감도가 나온 모습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 앞에 있는 뭐 유성천이라든지 혹은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 뭐 나타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문주 같은 것들이 역시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냥 내가 DH다 뭐 이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뭐 1호선으로 해서 이 대전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서구의 둔산동 이런 것들이랑 연결성이 나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순환선 트램은 어느 광역시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 유성온천 쪽을 또 지나갈 거다라는 호재는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왼쪽 위로는 세종이랑도 연결성이 갈수록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부터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아파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은 한 9억 5천 정도로 잡을 수 있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아주 가격이 크다 이런 요소는 아니지만은 대전의 절대적인 입지값들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크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또 어떻게 가격 형성을 하느냐 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밖에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좀 가축을 벌이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우동 3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까 전에 1구역 옆에 해운대역 바로 뒤쪽에 3구역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망미 2구역, 그리고 광주의 광촌동 재개발, 여기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웬만해서는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끝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특히나 아크로가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 점점 이제 상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고요. 점점 많아지다 보면 또 이제 몇 년 뒤에는 기존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도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생겨나는 이 대형 재개발 단지들 같은 경우라면 특히나 이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보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흐름세들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재개발 단지라든지 역시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는 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징성은 외관에서부터 주로 비롯된다는 측면에서 어디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생겨나는가, 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적어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